네. 자,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1호, 홀짝 박사, 김문석입니다. 자, 8월 20일, 목요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은, SK 하이닉스 얘기로 먼저 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어제 장마감 무렵에 이 주주 환원책을 발표를 했죠. 발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요게 도대체 이제 SK 하이닉스 주가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 앞으로 SK 하이닉스 주가는 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미국 재무부 이 장기국채 바이백 확대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자, 이 역시도 증시에는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요게 어떤 얘기인지, 요게 뭐 시장에 과연 도움이 될 건지, 이 부분도 오늘 좀 살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제 시간에는 항상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된 얘기들 매일 코멘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참 삼성전자가 7월 말 8월 초 힘들었습니다만은, 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이 가격에서 팔면 안 됩니다. 혹시 현금 들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빨리 잡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주 빠르게 지금 바닥 탈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차 지금 오늘 또 많이 올라서 또 언제 빠지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올 하반기 삼전닉스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삼전닉스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요 얘기까지 말씀 좀 드리겠고, 그리고 오늘은 참조적으로 저희 홀짝파서 원샷 원킬 지금 8월 말 빅 이벤트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 부분 이따가 말미에 잠깐 안내를 드릴 테니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잠깐 이벤트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현재 홀짝파서 원샷 원킬은 여러분들과 한국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그 1개월 88만 원에 언제든지 가입 가능합니다라는 얘기 먼저 드리겠고요. 오늘 안내해드리는 요 빅 이벤트는 생애 첫 가입자에 한해서 1개월 29만 원에 가입할 수 있는 이벤트 지금 열어드리고요. 특히 지금 이번에 가입하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이번 주말부터 한 달 가정으로 홀로서기 특강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 기존 우리 홀짝파서 원샷 원킬 서비스 외에 이번 주말부터 한 달간 홀짝파서 함께하는 홀로서기 특강, 실전에서 투자를 하거나 매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법이, 저는 이제 성장 주도주를 발굴하는 방법, 또 성장 가치주를 또 매매하는 방법들, 또 리밸런싱 관련된 기업들을 찾는 방법들, 요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요 실전에서 투자를 하거나 매매하는 데서 꼭 필요한, 우리 홀짝파서 원샷 원킬에서 주로 종목 선정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만은, 요 부분을 제가 매주 한 3, 4회씩 해서 총 한 달 가정으로 홀리스키 특강도 함께 진행을 하니까요. 이번에 홀짝파서 원샷 원킬, 기존 회원들은 당연히 포함이고요. 우리 홀짝파서 원샷 원킬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한 달간 29만 원에 이용할 수 있으면서, 특강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참조적으로,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금 88만 원이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회사 번호 02786-7733번으로 할인 안내 또는 가입 안내 요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29만 원 결제할 수 있는 번호 발송해 드릴 테니까 그 점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SK 하이닉스 주주 환원책 먼저 말씀드리고요. 미국 재무부 장기국채 바이백 확대한다라는 소식,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반기 전망, 하반기 코스피와 코스닥, 그 다음에 우리 8월 말 빅이벤트 관련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K 하이닉스 관련된 얘기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주가를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지금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고요. 이게 삼성전자고, 이게 SK 하이닉스예요. 오늘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시간, 어제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장 끝나자마자 발표가 됐죠. 주주 환원책 발표를 했고요. 당연히 이제 오늘 주가 이게 반영이 되는 건데, 지금 12% 가까이 지금 떠 있는 상태고요. 삼성전자는 관련 발표를 안 했지만, 그럼 나도
뭐 곧 나오겠네 이러면서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한 8%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이 힘에 힘입어서 코스피 지수도 5%대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냐 하면요. 자, 코스피는, 자, 우리 코스피 구성 기업이 한 900개 가까이 됩니다만은 단 두 개의 기업,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지금 두 개 합치면 거의 3천조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면 코스피 지수는 오르는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면 코스피 지수는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5월달, 6월달 이벤트가 굉장히 많았죠. 특히 요즘 뭐 많이 시끄럽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우리 레버리지 ETF. 5월 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 14종이나 상장이 됐고요. 그리고 5월에서 6월 넘어갈 때는 또 대만에서 엔비디아 GTC 2026 행사가 열리면서 우리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대만에서 관계자들 회동하고 한국까지 넘어와서 또 깐부 회동을 또 했었죠. 그리고 또 6월 중순부터는 SK 하이닉스 100조 원 주주하는 슬 얘기가 막 돌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또 6월 말에는 해외 시장에 뭐 홍콩을 포함한 해외 증시에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짜리, 3배짜리 레버리지 ETF가 막 상장이 되고, 자, 이런 이벤트들이 막 붙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왜냐하면 레버리지 ETF라고 하는 건 엄밀하게 말하면 ETF는 펀드거든요. 자, 펀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그 펀드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그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을 쏘겠죠. 이번 5, 6월 달에 만들어진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쏘는 펀드입니다. 자, 이 펀드가 만들어져서 그 펀드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뭘 쏘나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쏘겠죠.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겠네라는 얘기가 되니까 시장에서는 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2배짜리 레버리지 ETF를 사서 이게 뭐 10% 오르면 20% 수익 나는 거고 30% 오르면 60% 수익 나는 건데 나도 이번에 이거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실제로 배팅하신 분들도 많고, 나는 뭐 레버리지 자체는 좀 무서워 하시는 분들은 하다못해 그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본주를 사도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가 되나요? 5, 6월 달 이렇게 막강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의 돈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레버리지 ETF를 쏘든 아니면 본주를 쏘든 이쪽으로 돈이 확 쏠려버렸어요. 제가 당시에 봤을 때는 50조 가까이 들어온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50조 원이란 돈이 이쪽으로 쏠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요런 흐름이 나왔던 거죠. 다만 이제 이 이벤트 노출되고 난 다음에 뭐 특히 금리 관련된 이슈 붙고 막 하면서 이게 쭉 사라져 버리면서요. 뭐 일장춘몽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지금 시장은 지금 코스피가 오르고 내리고 했던 이유가 뭐 요런 논리다. 5, 6월 달에 삼전닉스 관련된 수급 이벤트가 쫙 갖다 붙으면서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 대신 이제 제로 다 노출되고 나니까 초반에는 이제 차익 매물 좀 터지면서 빠지다가 7월 달부터 금리 이슈가 좀 붙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막 가파르게 치고 오르니까 이러면 AI 투자하는 우리 AI 클라우드 사업자들, 우리 흔히 하이퍼스케일러들하고 얘기합니다.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얘네들이 투자가 위축되면 반도체 덜 팔리는 거 아니야? 이게 결국 하이퍼스케일러 주가와 반도체 관련 주가를 끌고 내려오면서 주가를 밀어버렸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밀려버리니까 문제는 이전 같으면 이렇게 충격이 세진 않았을 건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사신 분들은 순식간에 반토막 나는 사태가 막 벌어지니까 투매가 투매를 부리면서 주가를 또 눌러버리는 못을 만들었고요. 이러면서 일정 가격을 깨버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담보로 신용거래 하시는 분들은
내가 담보 부족이 빠져버리니까 내가 팔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안 팔면 반대 매매 나가니까 이러면서 주가가 또 엎어져 버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AI 인프라 병목 관련주들, 뭐 샌디스크든 마이크론이든 뭐 SK하이닉스 ADR이든 뭐 네비우스든 이러한 AI 인프라 병목 관련된 기업도 앞으로 크게 좋아질 것 같다 해서 여기다가 몰빵을 벗어나서 4배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막 배팅했던 미국의 60조 원짜리 헤지펀드가 4배 레버리지를 일으켰다는 얘기는요, 오를 때는 4배 수익이 나지만 빠질 때는 25%만 빠져도 깡통이 돼버리거든요. 걔네들이 담보 부족 빠지면서 결국 펀드 하나 청산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확 폭락한 거죠. 그러다가 우리 7월 마지막 거래일 날 원래 그 기업이 지금 담보 부족 빠져서 원래 시장가로 지금 매도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그 물량을 시타델이라는 헤지펀드에서, 미국에 보면 이제 시타델 증권도 있고 시타델 헤지펀드도 있습니다. 시타델이라는 헤지펀드에서 그 물량을 장외에서 좀 할인해서 받았죠. 받다 보니까 다행히도 원래 반대매매, 점 한가로 반대매매 나가야 되는데 이제 반대매매는 막아준 겁니다. 그래서 야, 이제 반대매매는 일단 끝났다더라 이러면서 우리가 지난 7월 마지막 거래일 날 급반등이 들어왔던 거고요. 요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증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5, 6월 달에 레버리지 ETF 때문에, 뭐 5, 6월 달에 삼전릭서 강했던 이유를 설명한다면 총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요건 설명 안 드렸는데, 첫 번째는 5, 6월 달에 범용반도체 가격이, 우리 범용반도체 가격이 올해 1분기에 더블 이상, 100%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5, 6월 달에 또다시 거기서 20, 30%가 또 올랐습니다. 특히 모바일 D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또 올랐다라는 소식도 전해진 가운데, 거기다가 국내 14종의 레버리지 ETF가 이제 상장된다더라. 거기다가 대만에서 GTC 2026 행사 열리면서 젠슨항이 행사 끝나고 또 한국 넘어와서 깐부회동한다더라. 거기다가 SK하이닉스 100조 원 주주 환원한다는데 라는 얘기가 돌고, 거기에 6월 말에는 홍콩을 포함한 해외 증시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짜리, 3배짜리 레버리지 ETF 상장된다니까, 거기에 돈 들어오면 그 종목이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쏠 거 아니에요? 그 물량이. 이러면서 좀 다소 과열됐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6월 말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좀 차익 매물이 터져버렸고요. 마이크론이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좀 제로 노출에 따른 차익 매물이 흘러나오면서 주가를 한번 흔들었고,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7월달 들어서 갑자기 금리가 막 치솟기 시작합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막 치솟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미국의 회사채 금리도 막 치솟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야, 금리가 이렇게 높게 가면 미국의 AI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회사채 발행을 해서, 예전에는 뭐 구글을 예를 들면은요, 구글이 매년 돈을 잘 벌거든요. 구글이 한 해에 하나로 한 200조 이상씩 벌어요. 그래서 구글은 매년 돈을 잘 버니까 그 벌어들인 돈을 갖고 AI에다 막 투자를 하고 막 이랬는데, 올해부터는 어떤 상황이냐면 벌어들인 돈을 갖고 AI 투자하는 것도 부족해서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뭐 말이 멋있게 회사채지, 이거 흔히 말하면 빚내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를 주기로 한 채권이거든요. 한 해 얼마 이자 주기라고 돈 빌린 게 채권입니다. 그래서 뭐 구글 신용이 워낙 좋으니까 구글 회사 신용을 담보로 해서 어쨌든 간에 AI에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갖고 있는 현금 투자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막 투자를 하니까, 뭐 구글보다 돈 못 버는 회사들은 안 봐도 뻔할 뻔짜겠죠. 다 회사채 발행을 막 해야 됩니다.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회사채 발행이 막 몰리면 결국 회사채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채권 공급량이 늘어나면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반대쪽에는 채권 금리는 오르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트럼프 미국과 이란 간에 전쟁하느라고 돈 많이 써서 지금 미국도 국채 발행 많이 해야 되고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미국 국채 가격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또 회사채 발행까지 하면서 회사채 가격이 급락하면서 회사채 금리는 또 올라가는, 어찌 본다면 돈이 귀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막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는 야, 이렇게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AI 투자하고 하는 거 이거 계속 될 수 있을까? 결국 이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도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좀 부담되는 거 아니겠냐 하면서 하이퍼스케일러 주가를 밀어버리고, 동시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러면 이렇게 투자가 위축된다면 그럼 반도체도 덜 팔려야 되는가 아냐? 하면서 뭐 엔비디아를 포함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주가를 또 밀어버리는 이런 사항들이 여기서 터진 거예요. 그리고 막상 이렇게 해서 밀려버리니까 또 어떤 사태가 벌어지나요? 국내에서 해외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막 2배짜리, 3배짜리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발행이 돼 있는데 이 돈들이 일제히 다 반토막 나버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아무리 좋게 봤던 주식도 반토막 나고 한 번 더 빠지면 깡통차게 생겼는데 아이고 반등만 나오면 때리려고 막 물량이 확 대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투매가 투매를 부르면서 주가를 밀어버리는 사태를 만들었고요. 주가가 여기서 사람들이 거래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요까지 빠지면 괜찮아요. 근데 이만큼 빠지면 어떤 사태 벌어지느냐? 이 주식을 담보로 돈 빌리는 사람들은 다 담보 부족에 빠져버립니다. 담보 부족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주식을 팔아서 갚아야 되죠. 안 그러면 시장가로 반대매매 나가요. 결국 신용 반대매매 막 나가면서 주가를 엎어버리고, 이 없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꼭대기 사신 분들 다 반토막은 뭐 기본이고 그냥 깡통 만들어버리고, 동시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 담보로 주식 사는 사람들은 팔기 싫은데 바닥에서 다 반대매매 맞아버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삼전 하이닉스가 쭉 빠지니까 미국의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도 순식간에 한 달 만에 한 40~50%씩 빠져버리니까 앞서 얘기했던 미국의 60조 원짜리 헤지펀드가, 특히 우리 뭐 24살짜리 AI 천재가 만든 헤지펀드 있죠. 그래서 이 친구가 보니까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가만보니까 그 AI 병목 관련 기업들을 담보로 증권사에 돈을 더 빌려가지고 거의 한 4배 정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베팅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죠. 6월 말 기준으로 그들의 대차대표상의 자산이 60조가 딱 찍혀 있었는데요. 이게 순식간에 관계된 회사들이, 왜냐면 얘기했던 것처럼 4배 레버리지를 쓴 거니까 25%만 빠져도 깡통이거든요. 근데 7월 달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0% 빠졌잖아요. 뭐 그쪽 관련된 기업들도 뭐 전부 다 한 40%씩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들고 있던 펀드는 담보 부족에 빠져버리면서 결국은 청산돼 버렸습니다. 다행히도 보니까 그 엔트로픽 비상장 회사인데요. 엔트로픽 지분을 갖다가 일부 좀 갖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건 안 틀렸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상장 주식은 거의 다 틀려가지고 이 지경이 나온 거고요. 굉장히 좀 짜증나는 일이죠. 근데 이 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짜증나는 게 왜 짜증나냐 하면 5, 6월달 이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주식 투자 모두가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오르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좀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하다못해 삼성전자, 하이닉스 1배짜리 본주라도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두 번째는 좀 가감하게 야, 10% 오르면 20%고 30% 오르면 60%인데 레버리지 ETF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계셨겠죠. 그럼 이분들이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주식은 그대로 두고 딴 데서 돈을 뭐 은행에 적금을 깨서 그 돈으로 했을까요? 보통 그렇진 않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내가 주식할 수 있는 자금을 이빠이 땡겨서 대부분 쓰거든요. 신용까지 안 쓰면 그게 다행인 거지. 일반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다 풀로 씁니다. 근데 내가 지금 분위기가 5, 6월 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갈 것 같고 1배짜리를 사든 아니면 좀 과감하게 레버리지라도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옮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5, 6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삼전릭스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
코스피 대용주든 중용주든 소용주든 코스닥이든 얘들 팔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본주 또는 레버리지 사느라고요. 5, 6월 달에 삼전닉스 외의 종목들은 전부 다 엎어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이러다가 6월 말 이후로 삼전닉스가 꺼져 버리니까 시장의 돈이 이거 팔아 저리 갔는데 저 돈이 또 다 물려버렸습니다. 저기서 못 빠져나오겠죠. 그리고 저거를 좀 추가로 물타기를 하려면 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더 빠져버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5월, 6월, 7월 달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일이 있었던 겁니다. 삼전닉스 한 2달 바짝 오르더니만 올랐던 거 이상으로 폭락해버리고, 특히 ETF 2배짜리 레버리지 사신 분들은 다 깡통 만들어버렸고, 삼전닉스 외의 종목들은 5월, 6월, 7월 석 달 내내 빠지고, 이런 상황을 지금 대한민국에 이것들이 2배짜리 레버리지 ETF를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대한민국 국민주를 갖고 2배짜리 레버리지 ETF를 만들어버린 바람에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 사단을 만든 거고요. 이게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볼 수가 없는 게 자산이 얼마나 지금 날아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자산이 과연 얼마나 날아갔을까? 어마어마한 시장에 좀 충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7월 말에 삼전닉스 들고 계신 분들 절대 때리면 안 된다. 저도 주식시장에 30년째 들어앉아 있는데 보통 신용 반대 매매까지 다 틀리고 나면 더 이상 틀릴 물량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갑니다. 매도가 없었어라도 올라갑니다.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별로 코스닥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코스닥도 팔면 안 된다. 꼭 뭐 코스닥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주식이 됐든지 간에 전부 다 감해도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바닥 들어왔고, 삼전닉스 때문에 빠진 종목들도 3개월 내내 빠지면서 지금 바닥이 들어온 상태고요. 얘네들도 빠지면서 신용 반대 매매가 안 틀렸을까요? 다 틀렸겠죠. 양쪽 다 바닥이니까 A가 됐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됐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든 뭐가 됐든 간에 절대 지금 털면 안 된다. 혹시 운 좋게 현금 들고 계신 분이라면 빨리 사야 된다. 이때 가졌던 용기를 지금 가지면 됩니다. 이미 주식 물려있는 분들은 저때 가졌던 용기를 지금 인내심이라도, 용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인내심이라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거고, 운 좋게 현금 있는 분이라면 무조건 사야 된다. 이거는 지금 볼 것도 없다. 절대 여기서 이렇게 안 빠집니다. 라는 얘기를, 자, 절대라는 말을 잘 쓰진 않는데 절대 안 빠집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제 방송을 쭉 보신 분들은요, 뭐 이런 논리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요 기간 종목도 두들겨 보면 이게 지금 코스피인데요. 자, 삼성전자 똑같죠? 빨간 라인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SK 하이닉스 똑같죠? 근데 코스피 중용주 파란색 라인을 따라가죠. 5월달부터. 코스피 중용주는 5월, 6월, 7월 뭐 이런 논리로 빠진 겁니다. 코스피 소용주 5월, 6월, 7월 이 논리로 빠진 거고요. 코스닥 이 논리로 빠진 거예요. 5월, 6월, 7월 빠진 거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만 이랬나? 아닙니다. 코스피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대형주들, 예를 들면 뭐 원전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5월, 6월, 7월 빠졌죠. 또는 뭐 조선주들 중에 예를 들면 뭐 삼성중공업 5월, 6월, 7월 빠졌죠. 그리고 뭐 심지어는 지수 민감주라 부르는 미래증권 5월, 6월, 7월 빠졌잖아요.
뭐 건설주, 현대건설 5월, 6월, 7월 빠졌죠. 그러니까 삼전닉스 외의 종목들은 다 그냥 이 흐름이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결국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5, 6월 달에 삼전닉스만 바짝 한번 올랐다가 올랐던 거 이상으로 박살내서 지금 삼전닉스 투자하신 분들도 거의 뭐 거지를 만들어 버렸고, 삼전닉스 때문에 삼전닉스 외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아무 죄지은 것도 없이 5월 빠지고 6월 빠지고 7월 빠지고 하는 사태를 지금 만들어 버린 겁니다. 참 이렇게 답답한 시장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겠고요. 다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한국경제TV 내에 홀짝박사 원샷 원킬이라고 하는 자문상품을, 유료 자문상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회원분들한테는 제가 직접적으로 다 종목 핸들링을 이거 사라, 팔아라, 사라, 팔아라 다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매주 월화수목 우리 한국경제TV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개 방송하면서 뭐 금액 좀 크신 분들이야 제 상품 가입해서 저희 또 코치를 받으면 되지만, 금액 작으신 분들은 막 돈 내고 어디 이용하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시황 얘기를 매일 드리고 있고, 저희 포지션을 여러분들한테 좀 불러드려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뭐 이걸 얼마에 사라 이런 거는 제가 유료회원한테밖에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공개방송 통해서 저희 현재 포지션 요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요쪽에 관심 갖는 게 맞습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정도는 저도 비록 회원이 아니더라도 자 공개적으로 해드리는 부분이니까, 오늘도 저희 포지션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는 부분들 설명드릴 테니까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투자를 해주시고, 물론 저희 뭐 유료 회원분들은 제가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을 그대로 따라주시면 되고요. 자, 저희는 제가 한국경제TV 요 자문상품 운영한 지가 지금 27년째인데, 이번에 제가 이제 홀짝박사 원샷 원킬이란 이름으로 자문상품 만든 거는 올해 3월 달에 만들었어요. 3월 달에 미국 이란 전쟁 나면서 시장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은, 저희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나요? 저희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으고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갖고 얘기를 할까요? 자, 올해 5월달, 3월달에 지금 삼성전자가 1, 2월달에 삼성전자 1, 2월달 급등한 이유가 반도체 가격이 10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보면 지금 삼성전자는 원래 이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올 상반기 내로 이만큼 가야 되는데, 미국 이란 전쟁 나는 바람에 시장 수급이 막 꼬여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거 빨리 팔아야 된다. 저희 적극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었고요. 3월달에 시장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저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돈을 바짝 벌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4월달에 휴전하면서 이렇게 올랐죠. 저희 계속적으로 삼전닉스 갖고 매매하고 있다 하면서 저희 지금 4월달에는 손절 하나도 없이 삼전닉스 갖고 또 삼전닉스 포함하고 있는 반도체 ETF 갖고 좀 수익 많이 내고 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5월달에 뻥 뛰면서 출발했는데 저희 아직도 들고 있다. 삼전닉스. 그리고 지금 신규 가입하신 분들 지금 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삼전닉스를. 다소 이제 가격적으로는 이전보다 매력은 좀 떨어졌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5, 6월달에 5월달에 반도체 특히 D램 가격이 20-30% 또 올랐고, 그 다음에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14개나 상장되고, 엔비디아 GTC 2026 행사 열리고, 지금 SK 하이닉스 100조 원 주주 환원설 얘기 돌고 있고, 해외 시장에 2배짜리, 3배짜리 레버리지 ETF 상장되고, 이 정도라면 얘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35만 원을 한번 뚫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가격은 이제 좀 중장기로 보면 크게 매력은 없지만 어쨌든 뭐 35만 원까지 한번 뚫고 가는 분위기니까 지금을 사야 된다 하고, 저희 신규원분들 오늘 사라 그랬어요 하고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를 드렸었고요. 특히 이 5, 6월 달에 저희는 그래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ETF 배팅해서
5, 6월 달에 시장 올라갈 때 이거 잘 사가지고 대신 제가 언제 팔았다 그랬나요? 보유 물량의 절반을 요날 차익 실현, 남은 물량을 요날 꼭대기 판 건 아니고요. 남은 물량을 요날 차익 실현, 현금 100% 만들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요때가 상당히 그래도 저희는 좀 좋았던 게, 왜냐면 5, 6월 달에 지금 삼전 닉스는 요런 흐름 나와서 저희는 3월도 먹고 4월도 먹고 5월도 먹고 6월도 먹었지만, 실제로 5월 달부터 삼전 닉스 외의 종목들은요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다 막 박살 날 때 저희는 5월도 먹고 6월도 먹고 이랬던 거고, 그러니까 이 소문 듣고 이제 6월 말에 회원 가입하신 분들, 회원 가입했는데 종목 언제 주나요? 언제 주나요? 막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현금 들고 있어라. 현금 들고 있어라. 7월 달에 폭락장 온다. 악소리 날 겁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요. 현금 들고 있어라. 그러니까 계속 현금 들고 막 있으라 그러니까 막 회원분들이 막 짜증 내신 분들도 많았어요. 아니 가입을 했는데 종목은 안 주고 현금만 들고 있으라 그러고 뭐 이런 방이 다 있냐면서 들어왔다 나가신 분도 있고, 안 나가고 막 화만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왜냐면 원래 계절적으로 7월달이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7월달은 반기가 끝나는 달이기 때문에 반기 리밸런싱을 싹 하고 난 다음에 이거 펀드 매니저들이 1년에 2번 리밸런싱을 하는데 6월 말 기준으로 내가 평가를 받으니까 인위적으로 주가를 좀 마사지를 합니다. 만져요. 저도 펀드 매니저 출신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인위적으로 주가를 좀 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말에 좀 올랐다가 7월 달에 빠져도 얘네들은 상관없어요. 평가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인위적으로 주가를 살짝 마사지를 좀 하다가 7월 달 되면 마사지 안 해요. 그리고 일부 마사지 하려고 인위적으로 샀던 것도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7월 달에 툭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적으로 계절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거기다가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증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외국계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내가 전체 운영 자산 중에 일부는 채권, 일부는 주식 안에서는 일부는 선진증시, 일부는 이머징 증시, 이머징 증시 안에서 대한민국 얼마, 뭐 대만 얼마, 뭐 홍콩 얼마, 그러니까 다 정해져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한국 비중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쳐내야 되는 거 이거를. 그러니까 쳐내는 작업들이 또 6월 달이어서 7월 달에도 그 작업들이 좀 들어갈 예정이었고, 거기다가 그나마 안 쳐내고 버텼던 게 국민연금이었는데, 국민연금 7월달 되면 국민연금도 쳐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인도 때리고 기관도 때리고 뭐 개인은 물량 다 묶여 있고 이러면 무조건 빠진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현금 들고 있자 하다가 대신에 쭉 빠져서 이제 천천히, 아직 서두를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주가라고 하는 건 항상 떨어질 때는요, 요만큼 떨어지는 건 많은 게 아니라 이만큼 떨어졌다가 한 번만 더 깨져버리면 반대매매 터지기 때문에 훅 꺼졌다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항상 좀 분할로 좀 사놓고, 밀리면 더 사고 밀리면 더 산다, 요런 마인드로 좀 분할로 들어가다 보면 뭐 평균 매입 단가가 이 부분이 잡히겠죠. 너무 저점에 잡으려고 하다 보면 또 고까지 안 오고 올라가 버릴 수가 있으니까 또 분할로 잡다 보면 평균 매입 단가 잡힐 거고, 그로부터 막 어쨌든 한 달 안에 차익실을 할 수 있으면 되니까 하고 이제 제가 들어갔는데, 저희도 완전 바닥권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빠졌다 생각하고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했는데도 저희도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지금 이제 다 플러스로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께는 저희가 지금 요런 저희 포지션 계속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렸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ETF 중심으로 집중 공략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이쪽 공략해라. 여전히 시장에서는 딴 거 보지 마라. 올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만, 또는 삼전닉스를 포함하고 있는 반도체 ETF만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시장의 돈이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들었던 거고, 5월 달에 떴지만 따라 붙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다만 저희 이제 팔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 드리면서, 저희는 7월달 시장이 급락할 거라 보기 때문에 현금을 왕창 만들 겁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실제로 현금 100% 확보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6월 말에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기였죠. 지금 신형 반대매매 터진 것 같은데 저희 100% 풀베팅 들어갔다. 주식 100% 풀베팅 들어갔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특히 저희 보유 주식도 딱 불러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전체 자산 대비 40% 베팅, 하이닉스 전체 자산 대비 40% 베팅, 코덱스 200 ETF죠. 코덱스 200 전체 자산 대비 20% 베팅, 100% 풀 베팅 들어갔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주가가 이제 그 미국 헤지펀드 반대매매 안 나가고 시타들 헤지펀드에서 장외에서 물량 받았다더라 하면서 급반등했다가 8월달이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테프 바로 규제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삼전직사 좀 주춤하면서 좀 헤맸지만 제가 이거 삼성전자 28만원에서 30만원, SK 하이닉스는 180에서 200만원, 코스피는 7,000에서 7,500까지는 매물이 별로 없어서 그거 가는 거는 금방 간다. 아마 8월을 넘기지 않는다. 제 생각에는 곧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요. 여기서 저희 회원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용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 가격에서 손댈 계획이 없다. 이런 문자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이 가격에서 손댈 계획이 없다. 라는 문자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요. 저희 손 안 댑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7,000에서 7,500, 삼성전자 28에서 30, SK 하이닉스 180에서 200만원. 요까지는 매물이 많지 않아서 금방 갑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다음 주라도 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그 가격에 지난주 후반부터 들어온 겁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하나 또 드렸던 부분은 이게 이렇게 오면 이렇게 또 바로 가느냐? 그건 아니다 그랬죠. 워낙 매물이 지금 많아서 바로는 못 간다. 그래서 아마 좀 이가 오면 또 이렇게 좀 눌렀다가 또 눌리면 또 이렇게 빠지느냐? 이것도 아니다 그랬죠. 눌렀다가 또 들어 올렸다가 또 뭐 눌렀다가 들어 올렸다가 아마 이런 식으로 지금 8, 9월달 흐름이 나올 거다 하는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 그 다음 이번 주 월요일 삼전닉스 좀 뜨는 거 이용해서 비중 좀 줄였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때마침 저희도 어제 공개방송 통해서 어제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급락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 그랬나요? 저희 팔았는 거 다시 샀습니다 라는 얘기 드렸어요. 특히 월요일날 팔았던 거 그대로 어제 다시 샀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좀 요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비중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홀짝사 원샷 원킬은 어쨌든 3월 달에 미국 이란 전쟁 나면서 시장 많이 힘들었을 때 저희는 삼전닉스로 기회를 잡아서 잘 먹었고요. 4월 달에 휴전되면서 올라가길래 또 잘 먹었고 5월 달, 6월 달, 5월 달도 먹고 6월 달도 먹고 잘 먹었고 다 현금화해서 7월 이제 중순부터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기 시작해서 좀 시장이 좀 충격적으로 빠져가지고 왜냐면 한 달에 30% 한 달에 시장이 50% 빠지고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2000년 이후로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 장을 만나는 바람에 대한민국 모든 투자자가 힘들었을 거고 저희도 사실 좋은 거 붙들고도 최대한 좀 빠지는 거 보고 들어가고도 저희도 좀 힘들었지만 어쨌든 자신감 있게 풀베팅 해가지고 지금 빠르게 회복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앞으로 또 뭐 한 달에 뭐 50% 빠지고 이럴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연내 없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아주 안정적으로 또 수익을 뽑아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 그 점
참조하시고요. 자, 오늘 하이닉스 관련된 얘기 잠깐 좀 드리겠는데요. 참 요거는 어제 제가 잠깐 보내드렸던 부분이네요. 저희 회원분들한테 문자 발송한 내용입니다. 어제 뭐라고 했냐. 어제 막 장 폭락할 때였잖아요. 오늘 대응 서두르지 말되 계획대로. 미국 반도체주 급락 소식에 삼전닉스 갭 하락 출발하고 있다. 오늘 외국인도 때리고 기관도 때리고 오늘 시장 하락 마감은 불가피하다. 최근 치솟는 글로벌 국채금리 상황을 감안하면 시장이 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7월 말에 악성 매물, 즉 신용 반대 매매 같은 악성 매물을 소화를 하고 급반등이 전개됐기 때문에 이번 주 조정은 추세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좀 지나보면 올라오지 여기서 막 훅 빠지고 그러지 않는다. 이미 우리는 시장 조정을 염두하고 최근 주식 비중을 100%에서 40%로 급격히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코덱스 200 차익 실현하고요. 금요일 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부 때리고 월요일 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부 때리고 그래서 주식 비중을 100% 들고 있던 거를 지금 40%로 확 줄여놓은 상태인데 따라서 저희는 조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건 어제 문자입니다, 지금. 그래서 기존 계획대로 이번 주 조정을 이용해서 주식 비중을 다시 늘릴 겁니다. 다만 뭐 추가 조정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계획대로 분할 매수로 비중 확대하겠다. 오늘은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았던 물량 그대로 오늘 재매수 진입한다. 이건 어제 날짜 발송한 내용이고요. 자, 오늘은 저희가 지금 어떻게 지금 발송을 했냐 하면 8월 20일 오늘입니다. 오늘 대응. 자, 다우가 플러스 0.2, 나스닥이 플러스 0.16, 단 반도체는 마이너스 2.1. 자,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 바이백, 오늘따라 바이백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네. 네, 미국 재무부 국채 바이백 확대 조치로 국채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 증시 오늘 반등했다. 단 오픈 AI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오픈 AI 2분기 매출도 예상보다 좀 못했고 2분기 뭐 당연히 적자인데 적자 폭도 시장 예상보다 한 4조 정도 더 늘어서 17조 원 적자 났다라는 소식에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주는 오늘 새벽에 하락을 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갭으로 떠서 한국 증시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유는 어제 장 끝나고 난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주주하는 책 발표를 했는데요. 요게 지금 기대 이상 발표가 나온 바람에 오늘 삼전닉스 중심으로 한국 증시는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지난주 후반과 그다음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요거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삼성전자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일부 차익 실현하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또 일부 차익 실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현금 비중을 확 늘려놓은 건데 지난주 금요일과 월요일 날 삼전닉스 상승 이용해서 지금 비중을 좀 줄여놨었고 근데 어제 이제 급락해서 어제는 다시 비중을 늘려놓은 상태라서 오늘은 뭐 매수 없이 그대로 관망하겠다. 근데 이제 내일이나 다음 초에 만약 추가 상승 나오면 또 계속 가진 않습니다. 올라가면 또 내려와요. 그래서 내일이나 다음 주 초에 추가 상승 나오면 제 비중 다시 한번 또 줄였다가 재확대 기회를 엿볼 예정이다. 오늘 요렇게. 오늘 저희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지도 않았고요. 대신에 더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보유 물량만 홀딩하고 있고요. 내일이나 다음 주 초에 올라가는 상황 좀 봐가면서 조금 더 시장 또 남들 흥분할 때 조금 더 줄였다가 좀 더 싸게 어제처럼 또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노릴 예정이에요. 자, 오늘 중요한 체킹 점검사항 2개 말씀드립니다. SK 하이닉스 주주하는 책 기대 이상이며 긍정적 영향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0조 원어치 자사주를 3개월간 취득한 다음에 소각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죠. 자사주 매입은 오늘부터입니다. 8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하나로 약 한 40조 원어치 매일 나눠 사겠죠.
3개월간 한 40조 원을 쪼개가지고 매일 일정 부분 주식을 사서 요걸 이제 소각을 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들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여기에 물려 있어서 좀 팔고 싶은 입장에서요, 이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한다라는 발표가 나오면 어떨까요? 내가 매도를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 앞으로 3개월 동안 매일 주식을 사줄 거 아니야, 하다못해. 그렇죠? 하다못해 뭐 하루에 뭐 7, 8천억이든 1조까지는 못 사겠네요. 1조면 2달밖에 안 되고, 하루에 뭐 어쩌다 한 7, 8천억씩 매일 주식을 사자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 깔 데가 있는 거니까. 하루 딱 사주는 것도 아니고 3개월 동안 나눠서 사주는 거니까. 팔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좀 팔고 싶은 입장에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자사주가 어쨌든 한 7, 8천억씩은 기본으로 들어올 거니까. 그럼 매도자의 입장에서 향후 3개월간 때릴 곳이 생긴 만큼 뭐 나오긴 나오겠지만 매물 출회 속도는 조금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한마디로 그동안에는 뭐 내일 또 빠지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뭐 빨리 팔아야지 뭐 이런 분위기였다면, 앞으로 3개월 내내 한 40조 들어올 거니까, 뭐 오늘 좀 빠지더라도 내일 또 누가 들어오면, 자사주 또 들어오면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매도하고자 하는 어떤 입장에서는 속도 조절을 좀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도가 조금 물러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면 SK 하이닉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한테 도움되면 삼성전자한테도 도움되겠죠.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도 뭐 주주하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러는데, 그럼 삼성전자도 곧 발표할 거니까 삼성전자도 이런 기대감이 같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물 출회 속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서 정치 수급에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자사주를 사가지고 회사가 보유하는 게 아니라 소각한다 그랬잖아요. 자사주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주식을 사가지고 소각시켜버리면 발행 수익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럼 한 주의 값어치는 올라가는 겁니다. 주주 환원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그리고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주주들한테 일부 배당으로 좀 돈을 주든, 아니면 배당이 아니라 자사주를 사서 없애버리면 한 주의 값어치는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주식 재평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 40조 원어치 자사주를 사는 기간 동안에 매도 속도가 조금 뒤로 물러서면서 주가에도 좀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자사주 사가지고 소각시켜준다니까 한 주당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뭐 나 SK 하이닉스 좀 사고 싶어 하는 흐름들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10월 말에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기본 및 특별 배당 정책을 발표한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은 SK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특별 배당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특별 배당을 받으려면 SK 하이닉스가 공시한 몇 월 며칠까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특별 배당 줄게요 하고 공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언제 발표한다? 10월 말 실적 발표할 때 공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0월 말에 실적 발표하면서 이번 3분기도 깜짝 실적 나왔는데 우리 SK 하이닉스 주주들한테는 앞으로 배당을 이번에 특별히 얼마 배당 줄게요 라는 발표를 할 건데, 그럼 뭐 대충 뭐 그 기준일이 11월 초가 되거나 11월 중순이 되거나 뭐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그 주식을 막 가지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기대감들이 10월 말까지 형성될 수가 있는 거니까, 특별 배당 받고자 하는 수급 흐름이 적어도 10월 말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주가 좀 빠진다면 좀 잡으려고 하는 흐름들이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요인으로, 이것도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주주 환원 규모도요, 이번에 발표된 게 주주 환원 규모를 기존에는 그 잉여 현금 흐름의 50% 이내를 주주 환원하겠다라고 원래 SK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방침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뀐 게 50% 이상으로 상향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는 주주환원 100% 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하니까 SK 하이닉스는 에게 50%? 이거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는
이 잉여 현금 흐름, 우리가 회사가 영업 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오죠. 그럼 이 현금을 갖고 또 뭐 공장을 증설하거나 시설 투자를 하거나 하면 돈이 나갑니다.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이 들어온 게 결국 어떤 투자 활동을 통해서 돈이 나가고, 그러니까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 들어온 거에서 투자 활동을 통해서 돈이 나간 걸 빼면 남는 게 잉여 현금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 잉여 현금 흐름을, 이 잉여 현금 흐름 안에서 기존에는 50% 이하 주주 환원하겠다. 그러니까 50% 이하 금액 갖고 뭐 배당을 하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든 하겠다라는 얘기였는데, 이번에는 50% 이상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하고는 뭔 차이냐면요. 마이크론 샌디스크는 잉여 현금 흐름의 100%를 주주 환원한다 했거든요. 그럼 SK하이닉스는 50% 이상인 거니까 마이크론 샌디스크보다 작아 보이지만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해외 기업은 이 잉여 현금 흐름 계산이 어떻게 되냐 하면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에서 뭐 이러한 그 캐펙스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활동을 위하여서 현금 흐름 나가는 거 빼고 남는 금액에서 또 뺍니다. 남는 금액에서 뭐를 빼냐면요. 여기 보시면 자,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의 이 FCF 잉여 현금 흐름 100% 하는 발표한 것과 비교하자면 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 이 해외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은 조정 FCF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조정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에서 설비 투자 금액 빼고 이것만 빼는 게 아니라 차입금 상환한 거, 뭐 또 야 전략적으로 현금으로 이만큼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아. 현금 또 유보액, 또는 이만큼 또 더 투자해야 되니까 이것도 빼놔. 재투자 예정액, 이런 거를 다 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잉여 현금 흐름하고는 달라요. 얘는 말이 100%지. 얘네들이 말하는 잉여 현금 흐름은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유입 물량에서 설비 투자 금액 빼고 차입금 상환할 것도 빼놓고 이 돈 현금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유보시켜 놓기로 한 것도 빼놓고 또 이 돈은 또 이만큼 또 투자 어디 해야 돼 하는 것도 빼놓고 다 뺀 금액이니까, SK하이닉스의 잉여 현금 흐름은요, 순수 잉여 현금이라고 해서 영업 활동 현금 흐름에서 설비 투자 등 필수 자본 지출만 뺀 나머지 금액, 이게 싹 다 잉여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여기서 50% 이상을 주저환을 하겠다는 거고, 얘네들은 거기서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저것도 뺀 거에서 100% 하겠다는 얘기니까 사실 이래 따지면 쌤 똑같은 거야. 사실상 별반 차이가 없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얘기는 SK하이닉스 재평가 요인입니다. SK하이닉스가 저렇게 주주들을 위해서 환원을 막 열심히 해준다고 뭐 저 주식 한번 믿고 가질만 하겠네, 요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별반 차이가 없다. 그래서 기존의 주주 환원은 이 잉여 현금 흐름에서 최대 50% 이하에서 하기로 했다면, 이번 발표는 최소 50% 이상이니까 이거는 사실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반적으로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책은 기대 이상이고 앞으로도 주가에 긍정적일 거다. 다만 여러분들이 뭐는 하나 염두를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다 좋게 봐요.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 좋게 보는데, 전체 내 포트폴리오 안에 아직도 좀 넘쳐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중이 좀 넘어난 부분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조금 별도 조정을 안 하고 나는 이거 여전히 좀 넘어간 거는 뺄 거야 하는 움직임들도 일부 있고, 그러니까 외국 매매가 아직은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고, 두 번째, 기관들 중에서요, 우리 덩치금 국민연금이 이번에 욕 많이 얻어먹은 거 아시죠? 원래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많이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6월달, 그러니까 6월 3일 날 지방선거 앞두고 원래 국민연금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국민연금이 전체 보유 주식 가운데 원래 선진증시 이만큼, 국내 주식 이만큼, 국내 주식 안에서는 코스피 이만큼, 코스닥 요만큼, 그러니까 비중을 잡아놓은 게 있는데 지금 코스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확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기계적으로 넘어선 거는 일부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번에 6월 3일 지방선거 앞두고 그거 안 팔아도 되게끔 유예를 시켜버린 거잖아요. 또 결국 못 팔았는데 지금 주가 폭락했으니까 그때 팔았으면 좋았을 걸 이분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 또 유예를 시키긴 했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는 더 살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 중에 가장 덩치 큰 국민연금이 주식을 배팅할 힘이 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힘이 없다는 얘기고 오히려 조금 올라올 때 좀 드러낼 가능성도 있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외국인과 기관들한테 좀 크게 기댈 데가 없는데 근데 좀 또 아쉽게도 개인도 저 위에서 지금 사가지고 잔뜩 물려있기 때문에 개인도 살 돈이 없어요. 올라간 매물도 맞아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내년 내후년도 예상되는 실적이나 최근에 뭐 장기 공급 계약 맺어놓은 거나 지금 또 이러한 주저하는 책이나 이런 걸 보면 얘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올 하반기 무조건 올라가요. 근데 깔끔하게 못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수급이. 외인 수급도 별로고 기관 수급도 별로고 개인도 다 물려있고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다 보니까 최근에 본 것처럼 분위기가 좀 가다가 어느 순간 툭툭 꺼지고 가다가 툭 꺼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툭 꺼져가지고 남들 악소리 날 때는 좀 기회로 보고 물량 늘려주고 또 올라가면서 남들도 흥분해서 좀 따라 분다 싶으면서 조금씩 넘겨주고 요걸 좀 하면서 가면 어쨌든 지금 가격보다 앞으로 한두 달이 지나면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단 이게 그냥 깔끔하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항상 갑자기 잘 가다가 어제처럼 푹 꺼지기도 하고 또 가다가 또 다음 주에 또 푹 꺼질 거 아니에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하면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미국 재무부에서 장기국채 바이백 확대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는 AI 연계 기업에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입니다. 최근에 미국 장기, 앞서 제가 금리 얘기 잠깐 했었죠. 최근에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조달 비용이 막 급증을 하게 되고 이러면 AI 투자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빅테크나 반도체주가 하락을 한 거예요. 7월 달에. 이게 하락하는 가운데 특정 가격 너무 과하게 빠지다 보니까 레버리지 ETF 반대 매매를 불러내고 신용 반대 매매를 불러내고 미국이 60조짜리 펀드까지 청산시켜버리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 오늘 발표한 내용은 한 번에 20억 달러를 40억 달러까지 매입할 수 있게끔 확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미 연준에서 장기 국채를 사들이겠다는 얘기예요. 장기 국채를 사들이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겠죠. 국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채권과 반대로 움직이는 게 뭔가요? 채권 금리입니다. 국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국채 금리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장기 국채 매입을 해서 국채 가격을 반등을 만들고 이래서 국채 금리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시장이 바로 국채 금리가 급락하면서 바로 환호를 하고 있는데 자,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면 최근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왜 빠졌나요? 금리가 막 급등하니까 저렇게 비싸게 자금 조달해서 얘네들 나중에 저렇게 비싸게 계속적으로 자금 조달을 투자할 수 있을까? 이 우려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들 빠지고 반도체 빠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정부가 나서서 국채 금리를 진정시키겠다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조달 비용 우려가 좀 완화될 만한 이슈고 그 얘기는 얘네들이 자금 조달을 하는데 원만하다는 얘기가 되면 그럼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럼 반도체 많이 팔리겠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참조적으로요. 요거 언제까지 하기로 했냐면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데 이번 조치는 11월 4일까지예요. 조금 정치적 꼼수가 보이긴 하는데 일단 11월 4일까지는 미국 장기 국채 금리는 적어도 8월달, 9월달, 10월달까지는 좀 안정될 가능성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과정 동안에 AI 투자에 대한 부분들 우려는 좀 줄어들 거고 그러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주가도 올라가겠지만 반도체주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런 지금 SK 하이닉스 주주하는 책이나 또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내용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7월 달에 반도체 급락한 이유가 금리 때문에 급락한 거예요. 금리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완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뭐 매물만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도 할 말 없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내용들은. 근데 워낙 여기 지금 매물이 많아서 이래는 못 가고.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요렇게 갈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 급락했다가 좀 밀었다가 또 뭐 올랐다 또 밀었다가 또 올랐다 또 밀었다가 뭐 이렇게 가겠죠 뭐. 요 흐름을 염두를 하라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런 맥락에서 지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뭐 요런 흐름을 타고 갈 거고, 그럼 코스피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반이 넘으니까 뭐 코스피도 그 흐름을 그대로 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면에 이제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코스닥도 지난번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 650까지 빠진 거거든요. 이번에 삼전닉스 때문에 5월 빠지고 6월 빠지고 7월 빠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650까지 빠졌는데 제가 이거 쭉 당겨서 이거 한번 보여드렸죠. 코스닥 650은요. 과거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코로나 터지기 전에 650이었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순간 한번 왕창 흔들렸다가 바로 팍 치고 올라갔던 가격이고요. 그 이후로 코스닥은 650 부근에서는 잘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 상장되는 기업들이 아무리 못났지만 그래도 한 650 정도 오면 이건 좀 너무 강한 거 아니야? 이 기업들 체력 대비해서 좀 강한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거든요. 대신에 일반적 1000 넘어가면 뭐 지나보면 또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0 위로 막 올라가기에는 좀 체력이 또 딸리고, 650까지 오면 그래도 이건 좀 과한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라서 원래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코스닥은. 그래서 지난번에 코스닥도 여기서 손대는 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 코스닥이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낙폭가대 반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강하게 빠졌으니까 5월, 6월, 7월 그냥 뭐 너무 강하게 빠졌으니까 초기에 또 삼성전자 레버리지 테이프 규제 들어가다 보니까 7월 마지막 거래는 삼전닉스 급등할 때 얘는 조금밖에 안 올랐죠. 근데 이제 8월달 들어서 삼전닉스 레버리지 테이프 규제 들어가니까 그 돈들이 코스닥으로 돌면서 살짝 순환매가 붙었는데, 막상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니까 얘는 또 못 가고 또 눈치 보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삼전닉스 빠지니까 같이 또 빠지고 오르니까 또 같이 오르고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요. 앞으로는 코스닥도 이런 흐름으로 갈 건데, 단 지금 삼전닉스는 하락폭이 한 3분의 2까지 되돌린다면 코스닥은 하락폭의 3분의 2까지 되돌리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코스닥도 뭐 이런 흐름이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코스피보다는 좀 못할 걸로 봅니다. 하니까 그 점은 좀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일 중요한 SK 하이닉스 주주하는 책 관련해서 앞으로 삼전닉스 하반기에 더 갈 수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하반 경직성을 확보할 만한 이슈가 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워낙 매물이 많아서 바로 막 치고 나가지 못하지만 좀 가다가 물량소화하고 좀 눌렀다가 또 물량소화하고 좀 눌렀다가 뭐 이렇게 갈 거니까 그 점 여러분들 참조를 하시고, 그다음 미국 재무부의 장기국채 바이백 하기로 한 것도 상당히 우리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쪽에는 호재다라는 거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삼전닉스 하반기 괜찮을 겁니다. 하락폭이 한 3분의 2까지는 되돌릴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럼 코스피 지수도 하락폭이 한 3분의 2, 한 8천까지는 되돌릴 수 있다는 얘기고, 단 코스닥은 고까지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우리 홀짜부서 원샷 원킬 그 8월 말 빅 이벤트 관련된 부분은요, 한 2, 3분 정도만 잠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좀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함께 하셔서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홀짝파사 원샷 원킬은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이번에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슬로건을 걸고 지금 8월 말 빅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경제TV 홈페이지 가시면 1개월 88만 원에 언제든지 가입 가능하고요. 오늘 안내드린 부분은 저희가 8월 말 지금 생애 첫 가입자 특별 할인 이벤트로 지금 29만 원 오픈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참조를 하시고 참조적으로 요 홀짜파사 원샷 온키를 가입하면 뭘 해주냐. 저희는 요런 식으로 종목을 찾거든요. 성장 주도주, 성장 가치주, 리밸런싱 기업, 모멘텀 기업 대상으로 해서 좀 종목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사라 팔아라 제가 책임 관리를 해드리고요. 종목별로 평균 보유 기간은 보통 한 1, 2주, 뭐 길면 3, 4주. 요즘 주로 단기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오늘 만약에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확 들어갔다. 그럼 1, 2주 안에 또 비중 확 줄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목별 평균 보유 기간은 평균 단기로 많이 핸들링 하고 있고요. 1, 2주. 아무튼 길면 3, 4주. 어쨌든 요 안에 비중을 또 확 줄였다가 확 늘렸다가 요런 좀 핸들링을 하고 있고, 이 종목 좀 중기로 보자 하는 것들은 한두 달씩 보고 요거는 한번 가봅시다 하고 종목 나갑니다. 참조로 종목을 추천하게 되면은요, 항상 현재가 얼마인데 얼마 밑에서 얼마만큼 사라 하고 가격과 비중을 불러드립니다. 하니까 불러드린 가격 안에서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회원님들마다 투자 금액이 다 다르니까 제가 뭐 얼마 사라 이럴 수는 없고, 보통 10% 사라 그러면 한 5천 하시는 분들은 500만 원, 5억 하시는 분들은 5천만 원 이렇게 사시면 돼요. 저희는 주로 이제 업종 대표주 위주로 매매를 하니까 뭐 저희들끼리 물량 엉킬 것도 없고 뭐 사고 팔고 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은 없습니다. 문자 보고 주문은 문자 보고 그냥 따라 하시면 되고요. 추천한 종목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제가 AS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추천주 전단 영상 청취하면 저희 서비스 이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서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번에 8월 말 제가 또 빅이벤트 하나가 이번에 이제 생애 첫 가입자 29만 원 가입하시는 분들께는 이번에 제가 특강을 진행을 하는데요. 요게 이제 이번 주말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달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3편에서 한 4편 정도 특강을 찍어서 여러분들 뭐 실시간으로 들어올 필요는 없고요. 특강을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쏴드릴 거예요. 오늘은 적정주가 계산하는 법에 대한 영상을 찍었으니까 한번 보세요 하고 쏴드리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컴퓨터로 보셔도 되고 그렇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특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요, 요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이라면 그래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비록 시장이 힘들지만 또 내가 이미 많이 깨졌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불과 1년 전인 작년으로 돌아가 봅니다. 내가 지금 주식에서 많이 깨졌지만 만약에 내가 따블 갈 종목이 여러분들한테 하나 포착이 됐다 가정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년 이맘때 만약에 삼성전자 사놓으면 더블 이상 나겠는데, 또는 SK 하이닉스 사놓으면 더블 이상 나겠는데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인식됐다 가정을 해보세요. 뭐 시장 두려운 게 뭐 필요하나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작년에 삼성전자 5만원, 6만원 했을 때인데, 뭐 비록 내가 힘들어도 어쨌든 이거 5, 6만원 하는 게 한 2, 30만원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냥 그거 사가지고 장기로 끌고 나가든, 아니면 그걸 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좀 밀릴 때 좀 분할 매수다 올라오면 좀 팔았다가 또 밀릴 때 좀 샀다가 올라오면 팔았다가 그걸 갖고 매매를 했더라면, 투자를 했든 매매를 했든 수익이 많이 나겠죠. 저는 결국 우리 주식 투자하신 분들한테는요, 지금 국내 상장돼 있는 2천여 개가 넘는 기업, 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해외 상장돼 있는 그 수없이 많은 기업들, 이들 기업들 중에 앞으로 미래 이익이 확 변화가 나오는 기업들은 보통 이익이 느는 것만큼 주가가 오르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 1년 동안 7배가 올랐습니다. 이유는 작년에 44조 벌었는데 올해 300조 버니까 이익이 7배 늘어서 주가도 7배, 5만원 하는 게 57, 35, 35만원까지 온 거예요.
SK하이닉스 작년 연초 대비 지금 주가 12배 올랐습니다. 이익이 1200% 늘어서 12배 늘어서 주가도 12배 오른 거예요. 그럼 지금도 어떤 종목이 앞으로 이익이 한 3, 4년 후에 한 5배 늘 것 같은데 지금 주가가 이게 만약에 어떤 코스닥이 있는 기업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한 3, 4년 후에 이 회사는 이익이 한 5배는 늘 것 같은데 최근에 코스닥이 삼전닉스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3개월 내내 빠져서 얘가 주가가 지금 막 빠져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얘 잘 사놓으면 5배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보는 눈이 반드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업을 성장 주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장 주도주를 찾는 방법들, 성장 주도주가 어떤 논리로 주가가 움직이는지, 어떤 논리로 급등을 하는지, 어떤 논리로 주가가 이렇게 움직임을 타는지, 이걸 찾으려면 어떤 식으로 찾는지, 이런 방법들을 저희가 이번에 특강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할 줄 알아야 될까요? 적정 주가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죠. 내가 보유하고 있거나 내가 관심 두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얼마인가 이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요, 한 100에 99명이 적정 주가를 계산할 줄 몰라요. 주식 투자한 지는 다 10년 막 넘었는데 적정 주가를 계산할 줄 모릅니다. 이래서 보통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적정 주가도 계산할 줄 모르는데 그 주식으로 내가 먹었다? 그건 재수로 먹은 거지 실력으로 먹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 주도주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적정 주가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특강에는 이 적정 주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적정 주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기본 무기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 주도주를 발굴하는 방법, 성장 가치주를 찾아서 매매를 활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수급, 리밸런싱,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주식 보면은요, A라고 하는 기업은 특정 기간에 외국인이 맨날 사고, B라는 기업은 맨날 팔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여기 딱 걸리면 그 물량 끝날 때까지 못 갑니다. 근데 크게 비싸지 않은 기업이라면 여기 걸리면 조금 올라가다가 신흥 갔더니만 푹 치고 올라가고 신흥 갔더니만 푹 치고 올라가고 이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는 성장 주도주인데 또는 성장 가치주인데 리밸런싱까지 걸렸네. 어떤 특정 외인 기관들이 이거 한 3, 4개월 꾸준하게 지금 사겠다라고 포지션이 잡혀있네 하는 것들은 좀 뭐 샀다가 밀리면 더 사야지 하고 사다 보면 어느 순간 1, 2주 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차익 실현. 단기 매매를 굉장히 수월하게 하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들이 매매하기 가장 좋은 스킬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은 복잡한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앞으로 성장을 주도할 것 같은 기업 또는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가 싸게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을, 이런 기업들은 결과론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다가 빠지더라도 이렇게 추세적으로 안 빠지거든요. 좀 빠진다 싶으면 뭐 바로 올라가든가 여기서 조금 물량 소화하다가 가든가 아니면 뭐 한번 흔들리더라도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들을 내가 한번 사놓고 밀리면 더 사야지 하는 마인드로 배팅을 하면 보통 1, 2주, 길어도 한 달 안에는 다 수익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볼 줄 아는 눈, 바로 적정주가 계산법과 성장 주도주인지 가치주인지를 구분한 눈이 필요하고, 이랬는데 이 종목 보니까 리밸런싱까지 걸려있더라. 특정 외인 기관이 지금 쏘는데 이 물량이 하루 이틀 쏘고 말 물량이 아니라 한 3개월 내내 들어올 물량이더라. 이걸 포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빠르게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주식 시장에서 투자를 하거나 매매하는 데 제일 중요한 기술이 이 세 가지인데, 요걸 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번에 요 생애 첫 가입자, 요 가입하신 분들은 뭐 가입 기간 동안에 종목 추천, 매수 매도 제가 다 관리를 해드리겠지만 요거 외에 플러스로 좀 한 달짜리 요런 특강도 일주일에 3, 4회씩 같이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 점 여러분들 참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참조적으로 현재 저희는 우리 홀짜파사 원샷 원킬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3월달부터 오픈이 됐는데
3월 달은 미국 이란 전쟁 나면서 정시 폭락을 했지만 저희는 손절 하나, 익절 8개 진행을 했고요. 4월 달에 이제 휴전하면서 시장이 좀 안정이 됐죠. 손절 없이 익절 20개 진행을 했었고, 5월 달은 지금 삼전릭스 오르고 삼전릭스 외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코스닥 다 폭락할 때인데 저희는 삼전릭스 위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손절 하나, 익절 10개로 진행을 했고, 6월 달에 역시 삼전릭스 외의 종목들 다 폭락할 때 저희는 손절 2개, 익절 8개로 마무리를 했고요. 7월 달에 대한민국 주식시장 역대급 대폭락 장사 나왔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현금 들고 있다가 최대한 밑에서 물량을 모았고요. 대신에 저희가 들고 있는 것 중에 좀 짜질구리한 것들, 뭐 비중 얼마 안 되는 것들 다 손절 쳐버리고 7월 달에 그 물량을 앞서 봤던 것처럼 삼전, 하이닉스, 코덱스 200 3개 몰빵을 지켜가지고 지금 코덱스 200 차익실은 이미 했고, 삼성전자도 지금 이미 다 플러스 올라와 있고, 좀 이래서, 손절, 조금씩 들고 있는 거 손절 친 거는 지금 이걸로 지금 만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핸들링 하고 있고요. 종목도 제 매매한 종목도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중소형 개별 테마주들, 잡주들은 안 합니다. 조금 대형주,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특히 업종 대표주나 국내 상장되어 있는 국내 ETF 또는 해외 ETF 이런 것들 중심으로 거래대금 풍부한 것들, 사고팔고 하기 용이한 것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니까 그 점은 참조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그 방송은 그러니까 홀짝파사 원샷 원킬 서비스는 대부분 현재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직장인이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사업자들, 주부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 종일 시세를 볼 수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편리하게끔 저희 서비스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만 있으면 하루 종일 시세를 안 봐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제일 중요한 추천 종목에 관련해서는 매일 아침 9시 전에 오늘 어떻게 할 겁니다 라고 미리 예고 문자를 하나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 시간 되면 이거 사세요, 파세요 다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내가 한번 추천한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하는 그날까지 제가 계속 AS 영상을 오늘 이 종목 왜 올랐는지, 언제 팔 건지 다 찍어서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그냥 문자 보고 따라 사놓으면 장 끝나고 나면 홀짝파 사고 또 그 종목 영상 찍어서 이거 오늘 왜 올랐는지, 우린 언제 팔 건지 다 설명을 해드리니까 한번 사라는 거 사놓으면 계속 매도할 때까지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종목 들고 있으면 그 다음날 오르면 올라서 걱정, 내리면 내려서 걱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참조로 저희 회원분들한테 문자 발신되는 번호는 저희 회사 번호 02786-7733번으로 문자 발신 되니까 참조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 생애 첫 가입자 1개월 29만원 플러스 특강, 이번에 한 달간 진행하는 특강, 요거 가입하실 분들은 요쪽으로 할인 안내 또는 가입 안내하고 문자 넣어주시면 제가 할인 가입할 수 있는 번호 발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요거는 조금 죄송스럽지만 제가 지금 인원이 제 회원분이 지금 기존 회원분이 이미 500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회원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끼리 회원이 또 옛날에 제가 많을 때는 회원수 2,000명까지도 간 적이 있었는데 회원이 또 너무 많아도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너무 인원이 많이 넘치면 안 되니까 이번에 일단 제가 선착순 30명으로 인원 좀 제한시켜서 일단 진행할 테니까 그 점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02786-7733번으로 가입 안내하고 문자 주시면 할인 가입할 수 있는 번호 받을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이번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말부터 제가 특강 찍어서 바로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 점 참조하시고, 역시 그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혹시나 이용하다가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좀 잘 안 된다든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저랑 소통할 수 있도록 이번에 요 선착순 30명은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카톡도 하나 오픈을 해 놓을 테니까 중간에 이용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카톡 보내시면 됩니다.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방송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돈 많이 버시고 또 이번에 또 이벤트 함께 하게 되신 분들은 하여튼 저랑 특히 이번에 함께하는 저와의 1개월이라는 기간이 여러분들 주식 투자 역사를 네, 바꿀 수 있는 네,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정주가 계산하는 방법 제가 확실하게 이번에 한번 심어드리고 따따블 나는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들 확실하게 한번 심어드릴 테니까 이번 강의 이후에 뭔가 좀 주식시장에 희망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1호 네, 홀짝 박사 김문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